그 다음 상황을 보도록 하죠.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지금 농협이에요. 근저당권 설정했는데 말짱 꽝이 되게 생겼어요. 지금 빼앗겨서 말짱 꽝이 됐네요. 김워가, 즉 여기서 A죠. A가 법원을 기망해서 일판결을 받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는 일단 그런 사실로 인정이 되면서, 그래서 일판결은 사치판결, 판결의 편치, 그렇게 해서 그렇게 판결을 편취하려는 과정에 지금 농협이 원고가 돼서 누구누구한테 소송을 냈냐면, 이제 이 농협이 이제 저당권 설정했던 그 부동산이 원래 종중 주인이었던 종중한테 돌아가는 상황이 됐으니까 4억 원의 담보가 붕 뜨니까, 이 점에 대해서 피고 1은 변호사예요. 피고 2도 아마 변호사일 거예요. 그 다음에 국가를 상대로 얼마 손해배상 청구했어요? 청구 취지를 보면 피고들은 각자, 왜 각자예요? 이때는 연대가 아니라, 연대 채무의 경우는 연대해야 하는데 각자는 부진정 연대 채무일 때 각자라는 말 써요. 여러분이 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의 성질을 부진정이라고 배웠죠. 부진정일 때는 각자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의 진정 연대 채무면 연대하여 이런 표현을 쓰고, 부진정의 경우는 각자 원고에게 4억 원 및 하여튼 4억 원 내놓으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원고의 피고 무슨 기 1명 1번, 피고 무슨 택 2번에 대한 청구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요 앞에는 뭐뭇에 대한 청구, 여기는 뭐뭇에 대한 나머지 청구, 조금 표현이 나머지가 하나 들어갔어요. 그 이유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1번에서 인정을 해줬어요. 아까 4억 원 청구 취지가 원고가 소장에 4억 원을 냈는데, 피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2억 4천 얼마가 인정됐으니까 나머지 1억 5천 얼마, 즉 1억 6천 가까운 부분은 인정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본인도 조금 찬찬히 못 챙겼다, 농협도 찬찬히 못 챙겼다,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아마 2억 4천과 4억이면 한 60대 40 정도로 본인 농협도 그런 과정에 조금 부주의하고 잘못 이렇게 한 게 가세됐으니까 그거까지 4억 원 중에 한 1억 천 정도, 한 40% 정도는 인정 못 받았어요. 그래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이 나머지는 뭐예요? 기각하는 부분은 4억 원을 청구했는데 2억 4천 얼마 인정됐으니까 1억 한 6천에 가까운 이런 정도 인정되지 않은 고말을 지칭하는 거예요. 나머지 청구라는 건. 그거는 받아주지 못한다의 표현에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그 다음에 원고의 피고 누구누구 기, 피고 누구누구 택에 대한 청구는 이게 변호사들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판결의 편취적인 행동에 네가 소송대리인으로서 이렇게 한 것이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건데 그것은 인정되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 4억 원을 각자 이런 표현을 썼죠. 그런데 그 청구에 대해서 피고 무슨 기, 피고 무슨 택은 받아주지 않고 기각되고 전부, 피고 대한민국은 일부분 기각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주문이니까 소송 비용은 뭐예요?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는 아까 60대 40 정도로 했는데 여기는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는 원고가 20 정도, 나머지 80, 20대 80 정도의 비율로 지금 처리됐네요. 그래서 20은 원고가, 나머지 80은 피고 대한민국이.
그다음에 원고와 피고 동그라미 동그라미 기 피고 동그라미 동그라미 택 사이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니까 전부 다 원고가 부담한다. 이런 판결이 내려졌네요. 그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피고 1과 피고 2는 그 처음에 1소송의 소송 대리인이에요. 다시 가서 보죠. 피고 무슨 기, 피고 무슨 택은 이렇게 해서 뭔가 소송의 대리인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치, 판결의 편치 이것을 획책했다는 것에 대해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에 협력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해서 하여튼 인정되지 않는다 인 것이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지금 왜 대한민국이 피고로 됐냐면 그 우편집회원, 국가의 사무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된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당사자로 등장할 때는 이 당사자 표시가 어떻게 돼요? 국가의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항상 뭐예요? 이게 자연인이 아니면 뭐예요? 여기에 법정 대리인처럼 뭐가 표시돼야 된다 그랬죠. 실제 자연인과 대칭되는 법인이라든지 이런 주체가 물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실제로는 우리가 관념적으로 법에 의해서 주체를 인정한 거지 못하니까 항상 여기에 대표자가 나오는 거죠. 종중의 경우도 이 대표자가 있어야 되는 마찬가지죠. 이렇게 표현하죠. 소장에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돼요. 근데 이 국가가 법원 공무원은 송달 보고서 정리하면서 했었어야 되고 이 경우에는 법원 공무원이 송달 보고서를 잘 못 챙긴 거 잘 봅시다. 이 대표자 김진 누구에게 송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집회원은 그냥 가가지고 아까 보니까 뭐였었어요? 뭐 재순가 누구죠? 뭐 그런 사람한테 송달하고 본인인 것처럼 판결 선고기일 통지서를 수령하면서 김 뭐라고 사인했음에도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처럼 송달 보고서를 작성한 뭐 고의까지는 아니겠지만 물론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 그 다음에 법원 공무원은 그걸 그대로 또 잘 안 챙겨보고 그대로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 송달한 우편집배원 이름이 김해 누구네요. 이 김해 누구와 법원 공무원이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넘어간 거다. 그것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피고인 국가는 원고가 입은 손해액인 대출금 4억 원에 대해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데 이제 피고 대한민국이 뭐라고 지금 반박을 하는데 소송 서류를 교부 송달 또는 보충 송달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배달하였다. 그 다음에 법원 공무원에게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방어를 펼쳤는데 우편집배원이 가가지고 실제 수령한 사람은 그 보면은 누가 사인하고 했냐면 소장 부본이 요게 지금 요 단계에서 다시 소장 부본이 당사자가 표시 정정되면서 갔는데 배우자 김영 누가 수령하고 했는데 요 경우에 실제는 누가 수령해야 되냐면 요 문장의 직무대행자 총무 김진 누가 사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종중에 그 직무대행하는 김진 누구로 사인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사인을 갖고 왔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그다음에 종중에 직무대행자한테 넘어가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면 넘어갔고 답변이 나와야 되는 싸움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집배원이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 때문에 쭉 보면 읽어보세요. 하여튼 그런 잘못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송달 통지서의 영수인란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딴 사람 서명을 받고서 박영 누구의 서명을 받고 그다음에 본인의 배우자 김영영에게 송달하였다고 우편 통지서에 기재하였다. 막 그냥 큰 개념이 없었네요, 이 사람이. 이 송달은 일반 그거 좀 틀린데 이런 식으로 제대로 지금 송달이 안 됐고 법원 공무원은 판결 선고기일에 통지서 등이 뭐 잘못 송달되었는데도 발견하지 못했고 뭐 등등 쭉 있네요. 그렇게 해서 뭔가 이 사람들이 잘못했다 하는 얘기가 쭉 펼쳐지고 있네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지금 찬찬히 안 살펴봤냐면 농협도 좀 찬찬히 살펴보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 A라는 김의 누구가 약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도록 약정이 자기한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될 약정이 있어서 그 무렵에 했었어야 되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이전 등기를 하지 않다가 이렇게 해서 소송해서 10년 정도 흐른 뒤에 소송해서 판결을 받고 곧바로 자기네한테 근저당 설정 등기 하러 온 것이라면 좀 더 내막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종중의 대표자로 표시되어 있었던 상황도 있고 한데 그런 것에 대한 주의를 안 했으니까 아까 40대 60 정도가 금액적으로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여기 80%로 하여튼 20대 80 정도로 쳤네요. 20대 80. 왜 아까 그 금액이 나와서 나는 40대 60 정도의 느낌 아닌가 했는데 여기 뭐가 하나 있냐면 7,200만 원을 변제한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아까 느낌상은 4억대 한 40대 60이었는데 지금 요 7,200을 빼고 나서 하니까 지금 대략 2억 4천이 인정된 게 느낌상 아까는 4대 6 정도 아닌가 했는데 지금 실제 2대 8인 것은 7,200 정도를 빠지고 한 대충 이 금액이 2억 4, 5천이 나오게 된 게 대충 보니까 2대 8 정도의 비율 맞네. 그런 정도가 나오는 거네. 그러니까 보니까 그런 7,200만 원 정도가 그래서 피고 대한민국은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 김 누구가 각자 원고에게 이런 금액에 대해서 그 다음에 불법 행위일인 부터 여기 나오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원래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연 20%가 붙는다고 했는데 이 경우에 피고가 다툼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미가 좀 있으면 그 20%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기준이 되는 송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를 어디로 이렇게 뒤로 늘린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뒤로 이렇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판결 선고 일까지는 그냥 연 5%로 해주고 그 다음 날부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를 붙인다라는 얘기를 한 바가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원고 주장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연 20% 달라라고 들어갔지만 지금 피고가 나름대로 뭐 졌지만 그래도 다툼의 어떤 벌일 만한 항쟁함이 나름대로 한번 뭐 해볼 만한 뭐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법원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결국 실제 이 소송에서도 피고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지기도 했잖아요. 그 소송 대리인한테는 지금 원고가 패소했잖아요. 그리고 금액적으로 대한민국도 일부분 이제 20%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잖아요. 그렇게 판단했잖아요, 법원이. 그러니까 항쟁함이 나름대로 상당히
뭐 결과론적으로도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로 원고는 소장에서 청구 취지를 기재해서 냈지만 실제 소송한 결과 항쟁함이 상당하니까 그 20%에 가중되는 시점을 어디로 뒤로 빼준 거예요? 판결 선고. 이제부터는 20% 붙이지만 지금 싸우는 와중에서까지는 안 붙이겠다라고 해서 판결 선고일 기준으로 해서 다음 날부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20%의 지연 손해금을 붙이는 그 얘기는 저번 때 조금 얘기해 준 바가 있어요. 요게 그런 게 나타나네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요 판결이 내려졌네요. 이 판결이 혼자 이렇게 보면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조금 복잡한데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갑자기 이제 등기 관련 판결의 편치 이런 게 나와서 조금 교과서에서 조차도 우리가 잘 안 보는 부분이 내용이 담겨서 어려울 수 있는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평면적으로 보던 것을 실제 판결문 통해서 볼 수 있어서 갖고 왔는데 최근 하급심 판례인데 1심 판결이 아까 변론 없이 판결이 지금 소장 부분이 송달됐는데 결국 답변서가 안 나와서 변론 없이 판결이 지금 A가 이기는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 이 종중이 그것을 항소로서 구제받을 수 있다가 이제 교과서인 건데 항소하지 않고 그냥 지금 또 돌려올 수도 있어요. 송달이 무효고 부적법해서 이 경우에 지금 이전 등기 갔던 것을 말소시키는 것으로 지금 종중이 원고가 돼서 직접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원인 무효로 내는데 그 A한테만 말소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요 A로부터 김 무슨 국으로 그것을 기하로 넘어갔던 거 A로부터 농협에 저당권 설정된 것까지 말소하라 이거 말소되고 그 다음에 A한테 말소돼서 와 있는 것을 자기한테 또 이제 말소시키는 그래서 종중이 김 무슨 국 농협 A를 상대로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해서 찾아온 과정이 한 번 있었죠. 그런 상태에서 농협이 뿔따고 나니까 엉망진창이 지금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농협이 이 A가 종중한테 소송 낸 것에 대해서 자기 주장상 나쁜 짓에 가담했다고 보이는 변호사들 2명과 그 송달 과정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이 이 판결문이다. 이해되겠죠? 이해되겠어요? 이런 판결을 보면서 이해하는 게 조금 더 교과서적인 것보다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봐봤어요. 수고하셨습니다.